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전체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중간에 수능이라는 국가적 큰 또 우리 대사도 있었고, 이번 수능을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수능을 잘 치러냈다 이런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잘 치러냈는데 우리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가채점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수능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치러진 것 같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예, 수능 당일날 윤석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격려 방문을 해주셔서 일단은 부정이 한 명도 없는 교육청 수능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수능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관심사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했느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자가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바로 예상이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는 보니까 만점자는 지금 소문이 집계가 되지 않고 한두 문제 국어 문항에서 국어에서 한두 문제 틀린 학생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만점에 대한 소식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이 첫날 이렇게 주문을 했던 부분, 특별하게 만점자 또는 최상위권 이렇게 관리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 있는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어느 정도인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른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북의 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또 학력을 어차피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향상적으로 가는 방향에 어떤 정책적 방향과 방법과 이런 추진점을 우리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수학능력평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향과 또 앞으로 또 수학능력평가가 또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 계획까지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까지 하고 또 다른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 질의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경상북도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경상북도 교육청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계량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미래교육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평생교육에 관심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우리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제가 쭉 다니면서 우리 또 교육지원청 예산들을 봤습니다. 어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조금 상이했습니다만 0%에서 한 1.35% 정도, 많게는 한 1억 원 정도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 수준까지 이렇게 다양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봐도 1%가 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우리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지자체장에게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지자체에 있는 교육감에게도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감님께서는 우리 시도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그 예산을 좀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차원에서는 지자체하고 좀 협업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학생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학습 역량을 좀 키우는데 전력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지자체와의 협업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우리 뭐 어린 아이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준하는 교육, 학력 인증에 대한 교육만큼은 교육청에서 우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평생교육 중에도 학력인증 문해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죠. 학력인증 문해교육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기관이 도내 몇 개 기관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감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요걸 담당하고 있는 네, 정책선입니다. 저희들 16개 기관입니다. 16개 기관 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이제 상주도 수강고 합해서 10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5개고 한 개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저 도내에는 한 16개 정도의 평생교육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 중에서 학력 인증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2022년도 8개, 2023년도에 9개, 뭐 상주교육청까지 우리 직속교까지 합치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다. 또 본회의원이 보기에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본회의원이 그냥 뭐 질의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9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1억 3천 뭐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개당 많이 받는 곳이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 받는 곳은 한 6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학교 기능을 하거든요. 그게 학력 인증이라는 건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배움의 기회를 좀 늦게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의무는 나이를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처지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육 기회가 늦게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우리 교육청이 너무 등한시하거나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저희도 이제 2019년에는 좀 많이 자랐는데 저희 그 사이 이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또 최고가 1,900만 원인데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향상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이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때까지 문해교육,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강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재능기부로 해온 분들이 이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거고 위탁을 해놓고도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하시는 강사 1인당 비용이 3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그 교육기관마다 원하는 강사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 강사비의 3분의 1 수준도 지원 못 해주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또 자원봉사, 재능기부만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만일 된다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로 본청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 이 문해교육, 특히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사업에 얼마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앞뒤를 살펴보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시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앞뒤를 살펴보면요, 모 단체, 모 언론사 하루 일회용 행사 비용에 1억 원씩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힘 있는 단체는 8천만 원, 6천만 원씩 하루에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넣어가지고 1년 동안 그 강사비 1,900만 원 지원을 한다는 게 보면은 너무나 이 형평성 차원에도 우리 교육청의 임무 차원에도 교육청의 목적 차원에도 맞느냐.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이 과연 정상적인 답변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아쉬움과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제가 조금 부족한 거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은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증, 교육감 학력 인증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이제 그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함께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는 비용은 문해교육 그야말로 그 글모르는 또는 어떤 노인대학 수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비용을 거기에서 땡겨서 어떻게든 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학력인증 프로그램은 이건 학교 교육에 준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법령이 없어서 지원하려는 근거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법령은 있어요. 평생교육법에는 우리 학력 인정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교사까지 파견할 수 있고 교사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꼭 이 단체에 지원해주라는 조례나 법이 없어서 우리는 못해준다.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원해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언론사나 여기 큰 기관에는 지원해주라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1억씩, 2억씩. 이건 너무나 수동적이고 비적극적인 교육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게 언제가 될지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력 인증 부분은 학생이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레크레이션에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력 인정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일반 학생들에게 급식비, 차량비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조금 늦게 교육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이제 요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컴퓨터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종호 우리 부위원장님 다문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에 우리 그래도 전국 최초로 우리 한국어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운영되고 있는 실적 내용들 한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3기가 입교를 했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3기가 수료를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전문 과정도 그렇죠. 우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어 센터가 경주에 있으면서 우리 경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특히 외국인 학생들, 고려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경북권 전역에 우리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유학생도 받고 있고, 예,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활용을 할 그러니까 김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 유학생들을 지금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학력이고 기초학력이 되려면 언어가 소통돼야 되고 언어가 소통되려면 이런 언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어센터의 센터장은 경주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 업무도 해야 하고 또 한국어센터 업무도 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또 거리도 떨어져 있어서 양쪽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재 계신 분이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센터가 전문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또 어떤 성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아까 뭐 교장 선생님 학교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센터장이 거기에 전문화된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교육적으로 우리 공무원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특히 우리 고려대학교나 뭐 이렇게 저 경희대학교나 또 뭐 유수 대학교에 한국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학문적인 부분을 또 연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외부 인사가 한국어 센터장을 맡아서 아주 고도화된 우리 한국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싶은 부분도 있고 또 한국센터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세 분이 계시는 정규 선생님 교육연구사가 9월 1일자가 그 한 분이 이제 더 우리 교육감께서 그때 와보시고 필요할 때 해서 연구사 한 분이 더 추가가 됐고 실제 교사 중에는 전교 선생님은 세 분, 그 보건교사까지 세 분이거든요. 네, 보건교사 선생님 한 분,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 해서 세 분이 계시잖아요. 나머지 26분은 전부 강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로 뭐 이렇게 실무를 전환해 주든지 아니면 좀 오랫동안 이걸 지켜보면서 과정을 운영하고 연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한국센터를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 또는 더 고도화된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뭐 체계적으로 챙겨보고 그러다 보면 애들 다 졸업하고 없어요. 현재 있는 애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교육이 되도록 또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앞서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서 또 하는 거 벤치마킹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험해보고 우리가 표준과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에 해서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대 서로 알고 있는 부분 제가 다 제 말에서 다 그냥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통학버스는 어느 쪽에서 하죠? 그게도 정책국인가요? 아닙니다. 행정국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여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통학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또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안동 지역에 있는 요 인근의 초등학교였던가요? 풍북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작은 학교에서 지금 노들러 교실까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만큼 이게 커졌던데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까지 더 추가로 요구를 하던데 그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 본회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유학구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요구하는 것이 원에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학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응도 하고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사립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혼합행위 있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학구제에 있는 자유학구제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꽤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유치원이 아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운영하는 걸 자유학구제들이 같이 병행해서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던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다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말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차단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걸 보다는 이런 것들은 각 지역별로 어떤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좀 이렇게 입안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통합차량 그 지원 조회 같은 우리 교육청에 통합차량 심의위에서 통합차량 지원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있죠. 제가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자유학부제는 원칙적으로 처음 시행할 때 이제 통합차량 지원 안 된다. 왜? 희망을 위해서 가니까 안 된다. 우리가 초등학교 통합구역 범위 1.5km 이상을 이내의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지역의 대부분이 1.5km 이상 되는 읍면지역 통합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1.5km 이상 되는 읍면지역 통합구역에 대해서 통합차량을 지원하는 거지 자유학부제 희망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1.5km 이상 되는 읍면지역에도 사실 다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교생이 60명 이하까지 묶었고 사실 수요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전교생 60명까지 또 내년에는 또 예산 사정을 봐서 좀 더 완화하고 이럴 예정인데 그 지금 현재 법적으로 1.5km 이상 되는 통합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차량도 다 못 지원한 상태에서 자유학부제까지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게 예. 자유학부제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예. 1.5km 이상 되는 지역 예. 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이게 지금 상반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또 작은 학교 살리기는 또 작은 학교 살리기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분교 같은 경우에는 또 폐교돼야 될 부분들이 뭐 한두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분교를 유지하고 있는 5명 뭐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일 통합 이게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 교육청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대한 특수성에 맞는, 두 번째는 아까 이게 통합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자체에도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측면에서 같이 협의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그걸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해가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통합버스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다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이관해주면 교육지원청에서 훨씬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그거 이제 우리 통합차량 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릴 때 이미 지역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각 지역에서 올린 것을 심의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던 그 지역청 이관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그 고등학교 업무를 지역 인력에서 현장에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효율적이니까 한번 이관이 가능한가 그런 걸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